국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코스피가 오르면서 오랜만에 6만도 장중에 터치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0만 가냐, 8만 가냐 이러는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 8만 간다, 안 간다? 동시에 대답해 주세요. OX 패널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대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뭐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기간으로 봐야 될까요? 기간이 당연히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올해. 너무 무리인가요? 아니요, 뭐 일단 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올해 안에 8만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못 간다. 똑같네요.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그러면 테이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계속 매달 나오는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살짝 이게 뭐 확정적인 뉴스는 아니지만 썰이 돌았던 게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또 실패한 거 아니냐. 근데 찾아보시면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계속해서 그 뉴스가 반복이 됐었고 맞아요. 지금 시장에 나오는 거는 이게 여름에 될까 가을에 될까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겨울쯤에 또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결국 AI라는 점에서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애진즉 이제 흑자 전환이 목표다라는 그런 수준, 그리고는 지금 아직까지 뭐 증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1등 파운드리 기업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에서도 벌써 공장 4개가 현재 증설 중이고요. 전 세계로 지금 10개 가까이가 지금 사이트가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매 분기, 매달 지금 증설에 대해서 혹은 우리가 증설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일정을 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캐파를 늘리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 캐파 지금 계속해서 설계 변경 얘기는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속도가 TSMC랑 비교하면 속도가 안 나오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고는 HBM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그리고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최신 제품을 발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어제 발표 나왔던 AMD 신제품에 삼성전자 HBM이 들어간다 정도 그리고는 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정도 그 정도 상황에서는 이게 고부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데 반도체에서 이익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1분기 같은 경우 보시면 메모리 점유율도 하이닉스에 많이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쉬쉬하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강화유리가 깨졌다든지 그리고는 뭔가 지금 뭐 조금 일정이 꼬여 있다든지 리콜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를 굳이 우리가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코스피를 외국인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그걸 제외하고 삼성전자만 찍어서 살 만한 수급이 있는가? 그런 수요가 있는가라고 놓고 보면은 그게 있어야 8만 전자든 9만 전자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없으니까 최근 수급을 보시더라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매수할 때 방산을 산다든지 하이닉스를 산다든지 이렇게 개별 종목에 집중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환율 효과를 제외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갈 룸이 좀 좁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원화가 강세로 갔을 때 올해 잘 가면은 뭐 6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8만 원은 너무 높지 않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8만 원 언제쯤까지 보면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콜 테스트가 통과하고 파운드리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끌어올려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가전제품 스마트폰 돈 잘 봅니다. 영업이익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반도체를 얘기하는 게 반도체는 사이클 바닥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까지 내려갔다가요. 그럼 이 부분에서 돈을 벌면 영업이익이 40% 5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영업이익률이 40% 50%까지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삼성전자 고점을 논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 반도체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혁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쵸 뭐 10만 전자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장님은 그럼 왜 못 간다고 보세요? 8만 원이라는 가격이 주는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잘 주셨지만 약간 포인트는 저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부정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주셨고 아마 그 함의는 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좋죠. 뭐 주가 움직임도 그렇고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수급도 역시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꼭 볼 것이냐. 물론 8만 전자 가는 것은 또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죠. 상승폭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좀 더 최근에도 빨랐고요. 전자도 이제 꾸역꾸역 가긴 갔지만은 상승폭이 좀 적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HBM을 보자면 12단 HBM3 관련해서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 기대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이어지지 않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태껏 돈을 벌었다는 게 1분기나 실적을 봤을 때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HBM 해가지고 서프라이즈 나온 게 아니잖아요. HBM이 아니고 레거시로도 충분히
서프라이즈를 냈다는 점에서 결국 HBM 관련된 이슈는 되면은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네. 현재 HBM 없이 실적을 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HBM 요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래서 점수를 좀 더 지금 하이닉 쪽으로 좀 더 줄 수 있다는 점은 네. 인정을 하겠지만 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 이야기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 콜 통과가 된다면 네. 엄청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레거시 부분을 좀 보자면 일부 증권사에서 2분기에 레거시 가격이 빠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제 선수요 때문에 네. 미리 좀 축적을 했기 때문에 2분기 빠질 거라고 외치던 하우스가 일부 있지만 2분기 실제 보면 실제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네. 더군다나 마이크론 등을 포함한 일부 이제 기업들이 DDR4 같은 경우를 지금 빠르게 조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격을 DDR4 같은 경우도 50% 이상 가격 올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것도 중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레거시 가격을 많이 이제 특히 DDR4를 엄청나게 가격 하락을 촉발했던 것이 중국 업체들인데, 이 업체들이 최근에도 이제 물량을 좀 줄인다는 이야기 할 정도로 지금은 이제 가격 상승이 계속 나타나면서 조기에 DDR4를 이제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DDR4가 재고 소진이 되면서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DDR4에 있던 물량에 대한 수요가 DDR5로 넘어갑니다. DDR4는 이제 시장에서 쓰지 않는 물건이 되겠죠. 네. 그 DDR5로 넘어가고 최근에 DDR4가 가격이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재고 갖고 있던 삼성전자도 웃으면서 팔아야 되겠죠. 재고를 계속 이제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DR5로 넘어가게 되면 DDR4보다 DDR5가 훨씬 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네. 비싼 가격의 DDR5가 되겠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쨌든 믹스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기도 하지만 전자 입장에서도 레거시 부분에서 DDR5가 좋아진다는 것은 어차피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믹스 개선이 된다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거시 부분의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 2분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DDR4로부터 DDR5까지 넘어가는 믹스 개선에 대한 어떤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파운드리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좋지는 않죠. 뭐 TSMC가 너무 잘하고 있고 뭐 파운드리 입장에서 뭔가를 좀 전환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 2조 원 정도의 뭐 적자를 계속 내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은 캐파 증설을 파운드리가 많이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가동률도 올라오지 않았고 적자 부분이 심한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뭔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수율 문제도 조금 개선되긴 하지만 TSMC 비해서는 조금 열악합니다. 다만 최근에 긍정적인 요인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중국 쪽으로 나가는 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HBM이 쓰이지 않고 GDDR7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하죠. 네. 그러면 HBM이 안 나가더라도 GDDR7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역시나 열리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것은 닌텐도 쪽이에요. 닌텐도 스위치 2가 이번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닌텐도 2가 지금 없어서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이 수율 개선이 되면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점. 네. 그럼 적어도 많은 흑자를 못 낸다 하더라도 2조 원대의 적자가 줄어들고 BPB 이상 올라와도 분기 단위 2조 원씩은 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기 단위 물론 전자가 실적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파운드리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이 없는 입장에서 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레거시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가 턴어라운드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모멘텀이나 플레이가 임팩트가 좀 적다 하더라도 전자를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올라가는 것이 8만 전자. 이거 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지금 오늘 6만 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만 8만 전자까지 연말까지 가는 것은 이제 하이닉스의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가는 HBM 관련된 이슈들이 아직 뭔가 나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존만 가지고는 좀 쉽지 않다는 거고 최근에 국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 워낙 강세 때문에 들어오고는 있지만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집중이 됐던 점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전자 부분이 조금은 약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길게 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 트리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HBM3 관련된 12단에서 만약에 엔비디아 콜을 받았다면 네. 3E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그건 4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설계 변경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3E 12단이 만약에 콜 테스트가 된다면 4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마켓 쉐어를 뺏어올 수 있다. 그런 데에서는 전자가 뭐 PBR 부분에서 떨어질 이유도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현재 2012년 이후에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삼성전자가 0.9배 PBR 기준으로
그 밑으로 떨어졌던 때가 2번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으로 지금 봤을 때도 PBR 0.9배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 뭐 0.9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러니까 하방 경직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많이 밀리긴 좀 쉽지 않고 올라가는 것은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또 있어야만이 8만 전자증 가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 요인으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어졌던 방산이나 조선의 주도 섹터가 하반기에 만약에 섹터가 주도주가 바뀐다면 영순위로는 역시 반도체 쪽이 반도체로. 소부장까지도 네. 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